앞으로 미래 기술인데요. 앞으로는 배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행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청상화 같은 콩상화 같은 어뢰는 그 함정에서나 비행체에서 발사를 바닷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타격을 하고, 초공동 어뢰 같은 경우는 시속 800km 우리 현재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방식 바닷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밀어내면서 움직이는데, 바닷속에서 시속 800km의 속도를 가지고 물을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로. 그래서 비행체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중국의 신형 드론, 제가 동영상에도 조금 전에 일본짜리 동영상에서 신형 드론도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나가죠. 물속에서 이렇게 잠수함 같은 데서 이렇게 어뢰 같은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바닷속에서 발사해가지고 SLBM도 그것도 현재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비행체가 방수만 된다면 공기를 움직이나 공기 속을 움직이나 바닷속을 물속을 움직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면 엔진이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좀 모르셔서 좀 무식하셔서 그런 거고요. 기술을 모르셔서 바닷속에 초공동으로 움직이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답니다. 속도가 빠르려면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물을 밀어내는 거죠. 현재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수송선이 이제 보시면 어떤 연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그 거대 바다의 하늘에 떠다니는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기술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쓰는 것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30분 딱 걸리는데, 그걸 5개, 10개를 그 엔진을 탑재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건 거대한 항공모함도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그걸 연료를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었다고 합시다. 거대한 항공모함도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건 앞으로 미래 기술이니까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이제 초거대 수송선을 비행기를 실는 초거대 수송선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 비행체를 실어요. 헬리콥터를 7기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M1A2 에이브람스 전차 3대 또는 험비 14대를 실을 수 있죠. 병력을 수송한다면 360명의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그 엔진을 강력한 걸 동원해서 수직 이착륙도 가능해요. 제가 수직 이착륙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땅을 태우는 방식, 땅 태워도 괜찮은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드론에서 어떤 이런 그 제트 엔진을 밑에다가 이렇게 많이 숫자를 많이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조절해 볼게요. 약하게 그러면 예 알았어요. 약하게 해가지고 서서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약간 어느 정도 피우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오고요. 사선으로 이렇게 내뿜어 가지고 땅을 태우지 않는 척하는, 여기서 불꽃을 감출 수도 있어요. 불꽃을 감춰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막을 덮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럼 그것이 이제 가운데로 양력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직 이착륙하고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하거나, 또는 비행체 밑에다가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동체에다가 제가 프로펠러를 숨겨놓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펠러를 이렇게 안에다 또 위에다가 밑에다가 달고 안에다가 달아가 동체 밑에 달아가 돌고 압축 공기 내뿜고 회전 방식으로 길이를 틀리게 해서, 그 다음에 그것과 결합해 가지고 이렇게 이것과 같이 제트 엔진 날 때는 제트 엔진으로 나고 수직 이착륙할 때도 같이 쓸 수 있어요. 수직 이착륙은 그냥 이걸로 우크라이나 드론 제트 엔진 넣은 것을 이걸로 그냥 곧바로 하셔도 돼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 에너지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넣게 되다 보면 이게 핵폭탄의 어떤 그 수소폭탄이 올리죠.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그 에너지 단위가 틀린 것을 묶어놔 가지고 폭발시키는 그 융합의 에너지가 왜 생기냐라는 거죠.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에너지 단위가 틀려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포기하겠다, 이것을 가루 구조를 조금 넣느냐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위력의 지금 현재의 핵폭탄의 어떤 그 전 세계적인
규제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관없이 폭탄에다 가루만 넣어주면, 입자를 넣어주거나 증기 구조를 넣어주면 폭약으로 만들거나 장약에 사정거리에 늘릴 수 있고, 군에서는 방사능 영역을 3대적으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우라늄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연료로 삼는다면 현재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이런 비행체도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것이 제 이론이고요. 이 연료, 여러 가지 연료를 섞어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발열을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그맣게만 넣어주는 거예요. 조그맣게만 연소실을 넣어서 연소실을 견뎌서 연소실 20개짜리 다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발 만들어, 겉으로 보이기는 딱 하나지만 안에는 20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연소실의 열을 견딜 수 있다가 제 이론이에요. 그 연소실에다가도 우라늄 플루토늄에게 나오는 열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코팅 기술을 써준다는 거죠. 엔진 윤활유에도 유리석연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갖고 이제 할 수 있고요. 뭐 자동차 같은 거 열을 견딜 수 있게 해서 그렇게 쓰시면 엔진 오일 같은데도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데다가 금속에다가 여러 겹의 코팅을 안팎으로 줘가지고 그 열을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열을 갖다가 신속히 밖으로 나가게 하면은 안에 열이 계속 머물고 있으면 그 금속이 녹죠. 녹기 때문에 연소실이 거덜나죠.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신속히 미끄럽게 코팅 구조를 어떤 연소실의 안팎으로 줘가지고 여러 겹 주면 되죠. 이런 코팅 기술은, 코팅제는 엄청나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코팅을 수십 겹 주는 기술을 쓰는 거예요. 전투기 외면에도 이걸 줘가지고 우리가 병이 미끄러워지면은 힘이 세도 잘 안 열리죠. 안 열리는 이렇게 뚜껑이 더구나 안에가 이렇게 설탕 같은 것이 다 해갖고 뚜껑이 딱딱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안 열린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힘이 전달되지 않게 전투기 표면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수십 개 주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끄러지든 압력을 받지 않도록, 또는 그 철판을 여러 겹으로 두면 그 안에도 코팅 구조를 다 주고, 철판 자체에도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공학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열도 차피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코팅 기술은 열까지도 차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체 외부에서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길이 틀리게 해서 뿜고 이거를 같이 동원할 수 있어요. 물속 초공동을 해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대기술인데, 밖에서 대체인도 방식으로 뒤에서 이렇게 밀어준다. 세다. 그러면 비행체가 앞으로 나갈 때는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갈 때도 공기를 흩어가지고 공기 압력을 흩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것도 동원할 수 있어요. 이걸 동원해가지고 압축 공기는 대신 뒤에서 추력보다 강하면 안 되죠.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얘가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거꾸로 가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만 조금 내가지고 그 압축 공기를 같이 내뿜으면서 회전 방식으로 압축 공기를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내뿜을 수 있죠. 그렇게 가지고 초공동 어뢰처럼 비행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 겹으로 해서 압력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코팅 기술과 더불어 연소실에도 이런 코팅 기술을 수십 겹 적용해서 열이 신속으로 일부러 빠져나가고 머물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열이 연소실을 거덜나는 일은 없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라늄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가진 약체로 연소실을 작은 단위로 수십 개 만들어서 하나의 연소실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폭발되면 또 연소실 나중에 또 교체하면 되죠. 거들나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로 우라늄 플루토늄의 이런 거를 20개, 40개, 50개 묶어가지고 하나의 연소실이 하나 만드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 연소열을 견딜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 열을 신속히 외부로 빠져나가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 이론적으로 열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이거 우라늄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사용했을 때 겨우 3개 견딜 수 있다. 그럼 3개짜리 하나 연소기관들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숫자를 많이 놓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연소실을 특수화금으로 하면은 돈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코팅 기술을 적용해서 열을 신속히 외부로 빼거나 이런 기술로 사용하고요.
코팅을 수십 겹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소 기간 또 거덜나면 또 교체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것만 3개나 5개, 4개, 2개 합쳐가지고 하나 연소실로 만들어주거나 또는 어떤 거는 수십 개를 겹쳐가지고 하나 연소.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지만 안에 수십 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연소 기간을 대중소로 만들어 놓거나 연료 양을 따라서 이것도 가스불 조절하듯이 양준량, 연료가 뭐가 됐든 연료양을 따라 속도를 조절하거나 뭐 이렇게 10개짜리다 그러면 온오프 방식으로 2개만 가동하니 3개만 가 10개만 이 기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연소 기간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그럼 융합열이 발생한다 그랬죠. 서로 연소 기간의 크기를 틀리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기술도 해갖고 추력을 강하게 하는 기술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행체의 외부에다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압축 공기 내뿜고 여기 철판 구조에다 수십 겹의 코팅 구조를 주고 그래서 열이나 이런 압력을 이렇게 받지 않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쪽에 이제 철판도 여러 겹으로 둬가지고 안쪽에도 동일하게 수십 겹의 코팅을 준다는 거죠. 철판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염 코팅, 사람 유리 막 눌러서 만들고요. 안에 또 수십 겹의 코팅 구조를 주고 이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바닷속에서도 잠수함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잠수함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압축 공기를 안에서도 바깥으로 이렇게 여러 겹으로 내뿜어 주고 안에는 대기업과 같은 환경에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외부에서 압력을 우리가 상대 외부의 압력이 공기 압력이 있다 빠르게 다니면 이쪽도 강하게 압력을 만들어서 맞부딪 치면 내부 그렇죠 이렇게 손상을 당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코팅 기술 여러 겹 수십 겹 코팅 기술과 더불어서 이쪽에서도 강하게 압축 공기를 외부에서 내뿜고 안에서 내뿜어 가지고 맞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를 이렇게 대기압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속도가 빨라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데 딱 30분 걸리는데요. 그러면 거기 탑재하고 있던 엔진을 이론적으로 5개 하면 6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10개 하면 3분이죠. 그러면 속도를 할 때 사람은 압력이 많이 작용해서 터져버려 죽기 때문에 외적으로 압력을 형성해갖고 얘가 압력을 형성해갖고 터트리려고 할 때 강하게 맞서주는 외부의 압축 공기, 내부의 압축 공기 또는 수십 겹의 코팅 구조를 가져가서 맞서주면은 이것이 여기서도 안에서도 압축 공기를 뿜어줘요. 그래서 압을 형성해서 맞서준다는 거죠. 그래갖고 내부 안에서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터트려지지 않는 바닷속 잠수함에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다 깊이 자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이 이렇게 누르니까요. 물의 무게라는 것이 있어 누르기 때문에 깊이 자망하려면 그만큼 이런 이렇게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잠수함에서 쓸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모든 항공모함이나 배는 수송선이 앞으로는 향후 미래 기술로 있어 필요가 없는 기술이고요. 현재 있는 조선소도 다 바꿔서 우주선, 항공기로 바꿔야 돼요. 지금 수송기가 지금 현재 있는 기술로는 비행기를 실는다든지 헬리콥터 7대를 실는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데 이 정도까지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수송선이. 그러면 이거를 이론적으로 항공모함 같은 크기로 엔진을 탑재해서 우라늄 트리티움 증기 구조를 넣는다면 되겠죠. 하면은 거기다 물자를 실어 가지고 비행체로 한국과 미국 간에 만약에 속도가 그렇죠. 비행기로 왔다 갔다 배로는 몇 달 걸리고 한 달 걸리는데 여기서는 몇 시간이면 가거나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그러면 대단히 물류수송에서 빠른 거 아닙니까? 이 기술은 앞으로 쓰게 되리라. 이건 미래 기술이다. 이렇게 없는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유 플러스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면서 섞어준다. 그러면 추력이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기 전투기나 모든 항공기에 그러면 설계를 바꿔야 될 텐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또는 항공유 플러스 수소산소 이 기술 항공유 플러스 우라늄 증기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섞어줄 수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이렇게 자동차에 이렇게 설계를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요. 갖고 다니면서
산소를 추가적으로 좀 섞어주면 파워가 세다는 거죠. 수소산소를 섞어주는 경우도 있으나 좀 복잡하겠죠.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온도의 기간을 온도까지도 높여주면 또 안전 요소가 돼서 매연이 안 생겨요. 잘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내연기관차도 현재 설계를 이 방식으로 바꾸시면 제 기술이다. 배 같은데도 이 말씀이죠. 여기다가 제가 화목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변속기 없애버리자. 그래서 휘발유 경유산 이런 데다가 연료량을 적게 주냐 많이 줘. 화목난 연료를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적게 주고 많이 따름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시고 그러시면 자동차 회전축 그만큼 그 회전수가 덜 들어간다는 거죠. 덜 이렇게 돌려지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에 펜트안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란 이런 전구도 이렇게 15W 전기양을 틀리게 해가지고 15W, 30W, 60W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LED 등 같은 것도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도 LED 등에 램프가 40개다. 그러면 전기양을 따라서 강중량으로 해서 전기를 밝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언오프 방식으로 10개만, 20개만, 40개만 넣어서 속도가 빛의 밝기를 조절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전 자동차 전조등이나 조명 방식에도 쓸 수 있고 디스플레이 장치 안에서도 광선 및 끝단만을 가지고 제가 전기양을 따라서 빛의 밝기를 10단계도 만들어 놔가지고 명암을 만들어 가지고 입체적인 화면을 만드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광선 및 끝단만을 가지고 수없이 반도체 회로처럼 만들어서 전기양을 틀리기 위해서 빛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또 이렇게 광선 및 끝단만을 가지고 이만한 이렇게 네온사인에다가 수백 개 넣어가지고 네온사인을 만들 수 있다. 광선 및 끝단만을 가지고 동그란 전구, 네모난 전구, 별표만 전구, 캐릭터 모양 전구 이런 다양한 전구를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자동차 전조등도 수백 개를 수천 개를 하나를 묶어서 큰 불빛으로 만들어내는데요. 이런 전구 같은데도 기존의 백열 전구나 이런 전구들에게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지르면 훨씬 더 제품의 수명이 오래가요. 그 필라멘트 같은데도 이렇게 적용하거나 필라멘트의 특정 부분을 제가 약간 두껍게 만들어주면 여기도 발열은 일어나지만 빛의 밝기는 세진다 그랬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무줄 같은데도 되는데요. 고무줄이 어디 갔나요? 어디 갔네? 고무줄 같은데도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연료양을 틀리게 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구도 된다는 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회전축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대남 매듭 구조 만들기 전 넣어주면 회전력이 전달이 잘 된다는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런 자동차 회전축이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바꾸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면 이제 오래 써도 이제 부서지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 속에서 자동차 회전축, 헬리콥터 비행체 회전축, 또는 배 프로펠러 회전축, 가전 모터의 회전축에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넣으시면 파워가 더 세져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것도 촘촘히 만드시면 더 땅을 파고드는 힘이 파고드는 힘이 세지는데 나사 기술, 이런 나사에도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끝에를 촘촘히 만들어주거나 석고보드 나사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뭐 금속 그것도 끝에를 촘촘히 만들어주면 석고보드도 잘 박혀요. 회전수를 틀리게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수도 부품 같은 거 체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도 부품도 이렇게 체결할 때도 나사 방식이잖아요. 또 그럼 볼트 회전 간격을 틀리게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잠겨지는 부분을 약간 넓게 회전 간격을 넓게 만들어주면 잘 잠겨지고 안 풀러진다 그랬죠. 그거는 아니요 사선으로 살짝 올려주고 나서 딱 잠겨. 주방 수전 보면 수도 수전에 이게 플라스틱으로 잠그는 부분이 싱크대 밑에 있어요. 근데 잘 풀러지죠. 그것도 이제 사선으로 약간 올리고 딱 잠그는 이런 식으로 하거나 사선으로 쫙 올리면 딱 잠겨주고 잘 안 풀어져요. 그다음에 이걸 회전 간격을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안 풀러. 수도 체결 부품이나 회전 간격이 들어가는 이 기술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나사 같은 데도 이게 볼트 십자 볼트나 일자 볼트가 있는데 약간 두터운 둔독을 주면 여기다 잘 잠겨주고 잘 풀러집니다.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 목 같은데 이런 목 같은데도 녹슬지 말라고 유리석영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이런 볼트나 나사에도 이게 씁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철사나 철근 모두 금속 구조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 코팅 구조를 가져줄 수 있고요. 여기다 페인트 코팅 구조도 줄 수 있어요. 페인트에다가 인쇄잉크, 염색제, 엔진 준활제, 엔진 오일, 방청제 이런 데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스테인 이런 데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페인트에다 이걸 넣어가지고 철사나 철근 같은데 금속 구제 페인트 코팅을 해주면 오래가요. 가스관 가스 탱크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고무줄에다가도 일정 간격으로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고무줄이 파워가 세지는데요. 이 기술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안 보이네요. 그리고 땅을 파고든 이런 드릴뿐만 아니라 비트 드릴뿐만 아니라 모든 땅을 파고든 전동 공구도 끝에를 회전수를 좀 많이 주시면 이게 잘 파고들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다른 데에도 부품을 사용 이런 회전 구조를 이런 것이 있는 것 끝에로 회전수를 많이 주면 잘 파고든다. 회전수가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갈수록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한포 기술 한포 같은 데는 이렇게 액상이 흐르는 관에도 한포 같은 데도 안에는 회전 간격을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끝에를 촘촘히 좀 한포 기술이 멀리 사정거리가 나갑니다. 이것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일단 외부 3포 기술에 외부에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3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약간 두터운 부분 외부에 준다는 그럼 압을 잘 견뎌요. 한포 기술을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해야 돼. 수십 겹 여러 겹의 코팅 구슬을 기타 다른 코팅제를 갖고 줘도 열이 신속히 외부로 빠져나간 연소실에도 두고 전투기 같은데 비행체에도 이렇게 이런 코팅 구조를 수십 개 줘서 열을 차폐하거나 압력을 해소하는 압력이 바짝 미끄러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거나 잠수함 같은데 잠수정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변속기가 있다면 아래축과 위축이 있잖아요. 그럼 변속기에다가 밴딩 구조에 딱 달라붙는 이렇게 그 톱니바퀴를 만든다. 거기다가 톱니바퀴 이런 톱니바퀴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가 안과 밖에 톱니바퀴가 있는 톱니바퀴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래축과 안 몰려서 잘 회전이 됩니다. 또 여기다가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변속기도 회전이 잘 돼요. 모든 회전축, 헬리콥터, 비행체 회전축, 드론 회전축, 모터, 배, 프로펠러 헤로즈, 자동차 회전축에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스크류 구조를 변속기의 회전축에도 두면은 잘 돌려집니다. 오래 써도 내구성 이상이 없다라는 그 보장 속에서 여기다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두고 그것을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원통형의 것을 놓으면 이것이 쥐어짜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비행체 프로펠러를 잘 돌릴 수 있습니다. 배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뭐 선풍기 프로펠러도 그렇고 프로펠러를 돌리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회전축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요. 네. 지금은 앞으로 미래 기술에 있어서는 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물론 배는 이제 레저용이거나 뭐 어떻게 고기 잡는 데 쓰겠죠. 쓰기는 완전히 없어질 건 아니겠지만 물자를 대륙간에 미국과 한국 간에 수송한다. 미국과 유럽 간에 수송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물자 수송에 있어서는 배로 한 달 걸릴게 여기는 하루도 안 돼서 왔다 갔다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30분 여기 딱 도착하는데 미국이 한국으로 쏘면 그거를 이론적으로 엔진을 5개 놓으면 6분이고 이론적으로 10개 놓으면 3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압력을 사람이 타고 다니는 물자를 압력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로 굵기 같은 여기 이렇게 압축 공기를 여러 겹으로 회전 형식으로 내뿜고 압축 공기 내뿜을 때
이거를 같이 내뿜어 가지고 초공동어뢰도 이 기술 사용할 수 있어요. 초공동어뢰에서도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물살을 헤쳐준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는 이렇게 제트 엔진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추력을 더 세게 해줘. 앞으로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데 여기 앞에서 야 이게 뒤로 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서 공기를 헤쳐주는 이런 식으로만 들어간다는 거죠. 조그맣게. 그렇게 이것도 이렇게 그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돌풍으로 일으켜주는 식으로 해주면 훨씬 좋고요. 또는 서로 전기는 많이 들겠지만 서로 파행이 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 되는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가지고 미사일 같은 거 오면은 격추당하지 않고 정타 맞지 않는 기술을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압축 공기까지 같이 내보면서 그러면서 돌풍식으로 만들어 갖고 전기 가열법 플러스 열분해 뽑았는데 수소 물에다가 조사해서 깊이를 따라 이렇게 수소 산소를 이렇게 추출한다 그랬죠.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물의 길이가 상중하다.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넣는 기술을 쓰는데 전자레인지에서도 전파의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하시거나 초음파 세척기 같은데도 전파의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초음파 세척하시면 훨씬 더 세다. 서로 파행인트 여러 개의 전파를 섞어서 초음파 세척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레이더에서도 서로 파행인트 여러 개의 전파를 이렇게 묶어서 쏘는 방식 팀별로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파 통신 드론 조정할 때도 스마트폰 오키토키 같은 통신에서도 서로 파행인트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예전에 이동통신은 같은 전파를 두 개를 묶어 쏜 적은 있는데 서로 다른 전파를 묶어 쏜 적은 없어요. 테슬라의 유성통신 같은 데서도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묶어 쏘면 두 개나 세 개나 몇 개나 보다 부목 현상,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 보다 멀리 갈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송수신. 그 다음에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이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살짝 여기다 걸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전파의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거나 무선 충전, 그러니까 전파로 무선 충전할 때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잠수함 소나 같은 데 특정 음을 지붕하기 위해서 또는 도청 기술에 있어서도 살짝 그 음을 걸어주면 해당되는 주파수 그쪽으로 지붕이 됩니다. 사람의 보청기에도 사용할 수 있거나 음을 지붕할 때도 이렇게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음을 상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조용하게 만드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유선 안에서도 이렇게 전기를 탈탈탈 걸어줘서 전기의 속도를 빨라지게 하거나 유선 안에서도 통신의 속도를 주파수를 걸러줘서 이렇게 동축 케이블에다 광수하면서 통신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A사레이더 같은데 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위성통신 같은데 전파를 살짝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거나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이런 주파수를 걸어줘 열을 이쪽으로 오게 하는 이런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이렇게 어떤 적외선 카메라다 그러면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그쪽을 집어넣으면 좀 더 열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셔서 거리를 멀리해서 열화상 카메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투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서로 다른 파행의 어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쓰거나 또는 다른 파행의 적외선 전파는 하나는 금속을 탐지하는 데 유리하고 하나는 사람을 탐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써서 전투 모드에 헬리콥터나 드론이나 비행체나 사용하시면 지상무기도 공격하는 데도 쓰는데요. 지상무기 전차나 장갑차 이런 것들도 전파로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A사 레이더도 그 레이더를 목통을 시키는데요. 전파를 보내갖고 강한 열을 발생. 이때도 서로 파행이 되는 레이저 전파를 묶어서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자전 유리하다. 이거 쓰시면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A사 레이더도 실내 같은데 열화상 카메라 사람 측정하고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방식으로 서로 파행이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서로 파행이된 적외선 전파를 약하게 두면 충격 실신하고요. 강하게 주면 이게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열로 이론적으로는 스마트폰 같은데도 이렇게 전파를 강하게 발산시키는 전력이 있다면 사람의 혈압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이런 그 건강을 악화시키는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재미있는 그냥 상식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레이저 가공이나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이렇게 좌표 합자 방식으로 정확히
썩어요. 레이저 가공기다 그러면 대중소 이렇게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그 전력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돌 수도 있어요. 예, 전력이 강중력을 만들어내서 비슷하게 이것을 전기량을 따라서 10W, 30W, 60W 만들듯이 이것듯이 제가 그렇게 뭐 LED 등도 전기의 강중량, 전기를 많이 주냐에 따라서 빛을 강중량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일단 램프다 그럼 40개다가 언오프 방식으로 20개만 트는데 10개만 트는 40개만 트는 이런 것도 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처럼 레이저 광도 큰 거, 중거 작은 거 이렇게 섞어 가지고 팀별로 팀별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열을 섬세하게 조정할 수 있고 전기량을 따라서도 열을 섬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레이저 시각 장비, 가공 장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레이저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해서 동시에 여러 개, 동시에 10개 작업도 동시에 팀별로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공이 가능하고요. 보이는 데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 지점은 깊이까지 다 포함해서 입체적인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깊이까지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쓰시면 레이저 공격기나 이런 데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좌표 숫자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픽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좌표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에서 그거 쓰시던데 모든 카메라나 또 현미경 또는 망원경 이렇게 또 의료 영상 장비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고 의료 영상 장비에서도 전기를 좀 약하게 줘서 서로 다른 파형을 이렇게 전파를 그렇게 섞었으면 보다 영상을 좀 잘 볼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어디서 쓰셨냐면 부산대 광메카드에서 김상석 교수팀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수신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전투기에서 이렇게 에이사 레이더에서 스텔스 전투기 잡는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각각 보내봐라. 그러면 그쪽이 해당되는 것이 반응하는 게 있다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반응하는 부분은 이제 전파다 그러면 전기의 양을 따라서 전파의 길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만들고 실험 반복적인 데이터 실험을 통해서 이 정도 전력 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전파의 길이가 가더라 이런 것을 통해서 에이사 이렇게 스텔스 전투기 잡을 때도 딱 보냈는데 전파가 갑자기 딱 끊어졌어요. 안 돌아와. 그러면 거기서 해당되는 지점을 자동으로 거리 계산해서 그저 유성 어떤 카메라로 본다는 거죠. 그다음 그런 기술로 해서 스텔스도 탐지할 수 있다. 이제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현재는 의료 영상기기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약하게 줘가지고 세밀한 전파를 사용하거나 또는 전자식 현미경 이 기술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자식 현미경하고 광학적인 현미경과 같이 결합을 해서 전자식 현미경 전파니까 색깔을 표시 못하잖아요. 그러면 광학적인 것으로 먼저 색깔을 좀 떨어질지라도 보고 그것을 이제 디지털식으로 색깔을 가공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술도 전자식 현미경이라 할지라도 전파로 이제 디지털로 현미경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전파를 쏴가지고 칼라로 형상화 시켜주는 군사무기나 아니면 이렇게 카메라 구조, 카메라 전파를 쏴가지고 박쥐가 초음파 쏴가지고 사물을 분배하듯이 광학적인 것도 같이 봐가지고 색깔을 대충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전파에다 입히는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파로 디지털 화면을 표현한 장치에서도 컬러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상용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실제 화면의 색깔을 갖다 표현해 준다는 거죠. 또는 또 가공해서 좀 더 좋게 표현해 주거나 해서 저화제로 고화제를 만드는 기술로 쓸 수 있다 그랬죠. CCD나 CMOS 소니나 삼성에서 원래 빛의 양은 10인데 40으로 계산해 놓거나 색깔은 약간 옛날 사진 구린데 좋은 색깔로 바꿔 놓거나 색깔의 명암을 통해서 이쪽은 빨간색이라도 이것은 좀 밝은 것, 이건 라이트하고 이건 좀 무거운 어두운 그렇게 해가지고 입체를 표시하는 미술그리에서도 그래요. 색깔의 명암을 따라서 또는 다른 색깔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명암을 표시하거나 하거든요. 빛의 양을 따라서 디스플레이 장치에다 광선미 끝단만을 가지고 전기양을 따라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죠. 그걸 통해서 입체화면을 10단계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 만든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카페 창면에 필름처럼 붙여갖고 광고판으로도 사용하고 그런다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네온 사인에다 광소미 끝단만을 이렇게 수백 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온 사인 색깔도 틀리게 하거나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러죠. 동그랗거나 네모나고 별표만 캐릭터만 전구를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이런 램프 같은 것도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요. 필라멘트에도 그것을 준다. 그러면 오래 간다. 램프에 어떤 이렇게 램프의 필라멘트에 살짝 그 금속을 살짝 조금이라도 두텁게 만들어주면 발열은 있지만 빛의 밝기는 세진다. 백열 중구에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런 램프를 크리스마스 전구 작게 만들어요. 그럼 납작 전구처럼 만들거나 사각 전구처럼 별표 모양. 현재 펜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펜티 하나에 이런 납작 전구로 만들어 갖고 LED 등처럼 해서 전기량을 10, 20, 30 틀리게 줘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내거나 LED 등처럼 이렇게 40개 램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20개만 튼다든지 언어프식으로 10개만 튼 40개 빛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건 디스플레이 장치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광고 화면에 붙여 가지고 광고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것을 그런 작은 전구를 수십 개, 수백 개로 결합해서 네온 사인을 만들어내는 전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광섬유 끝단을 가지고 같이 결합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